계속해서 연준은 양적 완화를 중간중간 해왔기 때문에 푼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절대로 금리는 뭐냐? 금리는 돈의 값입니다. 돈의 가치예요. 돈이 많아지는데, 종이돈이 많아지는데 가치가 계속 올라갈 수는 없죠.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계속 떨어지니까 당연히 그 돈의 가치를 나타내는 금리는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갈 수 없어요. 양이 늘어나는 만큼 금리는 계속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책을 냈습니다. 그 책에 서문에 뭐라고 썼냐면 바람에 낙엽이 흔들리는 소리에도 두려워하는 어린 소녀와 같은 두려움. 그래서 엄마가 아무리 달래고 손을 붙잡고 있어도 밖에서 소리가 나면 화들짝 놀라는 아이에게 공포를 없애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제일 좋은 방법은 불을 켜주는 거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무슨 소리가 들려도 공포가 아니라 반응이 달라진다. 이렇게 제가 서문에 썼던 그런 내용처럼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지만 아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 없는 공포는 조금 떨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에게 많은 팩트들을 전달할 겁니다. 그 팩트들을 근거로 쓸데없는 걱정은 내려놓고 필요한 걱정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괜한 행동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시간 낭비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침체에 대한 걱정은 너무 과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침체를 예상하는 가장 큰 이유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났기 때문에 수년, 가깝게는 9개월부터 길게는 34개월 뒤에라도 침체는 온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 사실이 좀 다르게 봐야 할 요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단기 금리차가 상반되게 신호를 보이고 있는데 2년과 10년 장단기 금리차는 역전됐다가 지금 벌어져 있지만 3개월과 10년은 한 번도 역전되지 않았어요. 제가 세미나 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실 수 있는데, 지금 왜 2년, 10년은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날 수 있고 그게 왜 믿을만 하지 않은지 설명드려 볼게요. 이게 뭐냐면 10년과 2년이 가까워진 걸 보여주는 겁니다.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2010년, 밑에가 연도입니다. 2010년에 미국 10년 금리와 2년 금리의 차이를 보실까요? 한 300bp 벌어져 있죠. 그런데 17년도, 18년도를 보면 2년물 금리가 올라와서 10년물과 가까이 가는 것. 이게 똑같이 이번에도 2년물이 올라와서 10년물을 뚫게 되는데, 장단기 금리차는 매번 이렇게 납니다. 왜냐하면 2년물인 연준의 의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말하고 금리를 올리면 2년은 빠르게 올라가요. 그래서 2년이 빠르게 올라가서 10년을 뚫고 지나가 버리면 그게 역전인 거죠. 매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2년과 10년의 차이가 항상 똑같은 간격으로 벌어져 있다가 역전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자, 요건 좀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 시장을 볼 때 트레저리 일드라는 게 미국 10년물 금리가 4디케이드, 40년 동안 다운워드 트렌드였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올랐다 내리고 올랐다 내리지만 계속해서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다운워드 트렌드를 가져갔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가서 매번 지난 어떤 시기가 지나고 나서 10년물 금리가 오를 때는 직전 시기 때보다 더 못 올랐다라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그림이 좀 더 길게 본 겁니다. 1955년부터 80년대까지는 계속해서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 더 높이 올릴 수 있었어요. 한 번 올리고 몇 년 뒤에 경기 사이클이 좋아지면 또 다시 올릴 때는 더 높이 올렸죠. 어디까지 올렸냐면 15%, 20%까지 올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부터 85년부터 2015년, 16년까지는 직전번에 올렸던 금리를 다시 가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최고 고점 10년물 금리가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맨 아래 보시면 이번에 박스권으로 봤을 때 10년물 금리가 어디에 갔냐면 3.25예요. 그래서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미국 10년물 금리가 3.25를 뚫고 올라갔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뚫을 수는 있겠지만 이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할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 금리가 계속해서 저금리 시대로 바뀌었느냐, 오랜 시간 동안, 40년 동안.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부터 시작됐냐는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80년대부터 시작됐죠. 달러가 종이 화폐로 바뀐 뒤부터입니다. 달러를 발행하면 할수록 계속 달러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전에는 금과 태환했기 때문에 달러 발행량과 금의 가치가 연동했기 때문에 종이화폐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달러 가치는 무조건 떨어지지 않았어요. 발행량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금과 태환을 중지해버렸기 때문에 닉슨 때부터 그랬다고 했죠. 71년도부터. 그래서 70년도부터 80년대까지는 달러의 가치에 대한 시장의 의심이 아주 높아졌을 때입니다. 종이 화폐만으로 변했던 달러에 대해서 믿기 어렵고 그때 달러를 확실하게 믿게 해준 게 뭐냐? 오일 쇼크예요. 그 오일 쇼크를 만들었던 게 누구냐? 말씀드렸다시피 키신저라는 미국의 재무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로 날아가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과 밀약을 맺습니다. 너네가 오펙이라는 오일 조직체를 가지고 오일 머니를 결정하는데 그걸 달러로만 결제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페트로 달러라고 하죠. 달러로만 원유는 결제하게 해주면 우리가 끝까지 네 뒤를 봐주겠다. 이 밀약을 맺었고 70년대 오일 쇼크 2번을 통해서 달러는 명실공히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기축통화가 됩니다. 다만 바뀐 건 뭐냐? 금과 연동하지 않기 때문에 발행하면 발행할수록 가치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걸 말해주는 거죠. 계속해서 연준은 양적 완화를 중간중간 해왔기 때문에 푼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절대로 금리는 바꿔서 금리는 뭐냐? 금리는 돈의 값입니다. 돈의 가치예요. 돈이 많아지는데 종이돈이 많아지는데 가치가 계속 올라갈 수는 없죠.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계속 떨어지니까 당연히 돈의 가치를 나타내는 금리는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갈 수 없어요. 양이 늘어나는 만큼 금리는 계속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상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기업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도 이제는 금리 정책만 써가지고는 기업들이 경기를 살릴 만큼 움직이지 않아요. 왜? 기업에 돈이 많은데 금리 조금 내려줬다고 기업들이 은행에 와서 돈을 빌리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기업이 돈이 없으니까 금리를 좀 내려주면 은행에 와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대출 받아서 기업이 움직이면 경기가 살아났지만 지금은 금리를 내려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양적 완화도 하는 겁니다. 이제 또 양적 완화만으로도 안 돼요. 왜냐하면 2009년도 양적 완화를 했더니 돈이 실제로 웰스 이펙터라 그래서 자산값만 올려놓지 실제로 경기를 살려주는 효과는 잘 안 되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뭐까지 했어요? 재정정책까지 썼습니다. 실제로 돈을 뽑아줬어요. 각 사람에. 어찌됐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의 가치는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갈 수는 없는 거고요. 자,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계속 10년물 금리가 내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돈이 많아서 10년물 금리 채권을 어딘가가 많이 사게 되면 10년물 금리가 계속 내려간다는 얘기는 그 10년물 채권 값이 계속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계속 내려오니까 2년물하고 10년물은 역사 이래 가장 가까이 와 있었을 거예요. 계속 내려왔으니까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2년물이 치고 올라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역전이 납니다. 과거에는 1년간, 2년간 금리가 올라와야 금리 상승이 진행돼야 역전이 났지만 지금은 금리를 올린다고 연준이 예고하자 얼마 안 가서 2년물이 치고 올라와서 역전이 나버려요. 왜? 두 개가 가까워 있기 때문에. 왜 가까워졌다고요? 10년물 금리가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10년물 금리가 내려와서 2년물과 가까워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금리 인상이 반영돼도 바로 역전이 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의 2년물과 10년물 역전은 연준은 2018년도부터 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발표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과 10년물을 진정한 장단기 금리차로 본다라고 연준이 말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오른쪽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실까요? 다우존스 그래프입니다. 저건 다우존스 지수를 말하죠. 여기서 관심 있게 보십시오. 다우존스의 이 80년대 초까지 다우존스는 1000포인트를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80년대를 지나면서 만을 가고 2만을 가고 3만을 가요. 여기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80년대까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이 시기는 두 자릿수 경제 성장률을 가졌던 시기예요. 미국이 정말 한국처럼 중국처럼 성장하던 시기에 다우 지수는 1000포인트를 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경제 성장률이 1.8%가 잠재 성장률인 지금은 1만, 2만, 3만을 갑니다. 80년대부터 다우가 10,000포인트를 향해 가고 20,000포인트를 갔다는 걸 잊지 마세요. 80년대는 무슨 시기라 그랬죠? 달러가 금으로부터 벗어난 시기입니다. 달러가 종이화폐가 됐던, 달러를 발행하는 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졌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아시는 게 필요하죠. 화폐가 많이 발행되면 장기적으로 계속 주가가 오르는 효과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그렇죠. 우리나라랑은 좀 다릅니다. 기축통화국.
두 번째, 주가는 금리와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과 관련이 더 적어요. 금리와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을 볼 때, 투자시장을 볼 때 금리를 봐야지 경제 성장률을, 물론 경기 사이클은 당연히 참고해야 되지만 경제 성장률이 미국의 몇 배가 되는 중국의 주가는 미국처럼 오르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도 경제 성장률 두 자릿수 때 코스피 지수는 경제 성장률 한 자리, 그것도 몇 프로 안 되는 그런 경제 성장률 때 코스피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주식시장은 금리와 같이 움직인다라는 걸 아시는 게 필요하죠. 자, 94년처럼 이번에는 그렇지 않은 이유, 말씀드린 것처럼 94년도에도 금리를 빠르게 올렸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연준의 2년물 금리가 빠르게 올라왔는데 공통점이 뭐냐? 장당기 금차 역전이 빠르게 일어난 이유가 뭐냐?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렸다라는 거죠. 지금처럼. 아직 올리진 않았지만 몇 달 사이에 금리 10번 올리는 것까지 시장이 반영했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점입니다. 2년물이 좀 빠르게 움직였다. 이제 빠르게 가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썼네요. 침체는 언제 확신할 수 있느냐? 통화정책 정상화 이후에 침체가 온다. 반드시 금리가 여러 번 상승된 뒤에 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금리가 오른 뒤에, 전부 다 금리 오른 뒤에 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침체 시그널은 기억하실 만한데 침체로 가는 길은 뒤죽박죽이 아닙니다.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HOP, 그러니까 호프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H, 하우징, 그러니까 주택, 부동산부터 먼저 내려가기 시작해요. 제가 자산시장을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침체 시그널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은 주택시장입니다. 자산 중에서 가장 먼저 하락하기 시작하는 것은 주택시장이에요. 여러분은 잘 그렇게 안 느껴지시죠? 부동산 잘 안 빠진다고 느껴지시죠? 그런데 제일 먼저 반응은 건 부동산입니다. 하우징, 그 다음에 두 번째 뉴 오더라고 해서 그 신규 주문이죠. 그래서 신규 주문 지수를 제가 지난번에도 중요하게 봐야 한다. 침체를 평가할 때는 세 번째, 프로핏, 기업의 이익입니다. 네 번째, 인플로이, 무슨 얘기냐? 실업률. 이 네 가지가 침체로 가는 그런 경로예요. 차례 반응합니다. 그래서 하우징 관련된 움직임이 있을 때 침체가 바로 일어난다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죠. 실업률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빠르게 올라가고 있으면 이미 침체에 아주 가깝습니다. 왜? 네 번째 단계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실업률은 다소 후행적이라고 보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 경로를 거쳐서 침체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지 않아요. 자, 보시는 것처럼 주택지수가 침체 시작의 징후라는 건 오랫동안 증명되어 왔습니다. 매번 침체 때마다 주택지표는 상당 부분 하락한 뒤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어떠냐? 아직도 모기지 금리는 이렇게 5%대 5.4까지 올라간데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추이는 아직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빨간색 점이 Average Sales Price죠. 그래서 주택가격은 아직도 오르고 있는 중이고요.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S&P 아직 오르고 있는 중이죠. 주거비 관련된 물가는 여전히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쪽입니다. 그러기 시작은 아직 안 한 편이죠. 두 번째, 경기선행지수의 하락 반전 이후에 침체가 온다. 그래서 선행지수를 봐야 되는데 참고로 침체 때마다 선행지수가 꺾어진 뒤에 침체가 옵니다. 참고로 미국 4월 경기선행지수는 전월 대비 0.3 플러스 119.8, 컨퍼런스 모두 아직까지 플러스 상태죠. 저게 하락 반전이 꽤 일어나야 침체를 걱정할 수 있다. 세 번째, 기업이익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핏이 빠지기 시작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약 80% 확률로 1, 2분기 전에 감익이 일어나는 걸로 조사가 됩니다. 침체 한두 분기 전부터 기업이익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럼 어느 정도냐? 1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 팩트셋에 따르면 S&P 기업 87%가 1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그중 79%가 주당 순이익 월가 추정치 이상 나왔어요. 그러니까 감익 상태는 아니죠. 다만 추정치 넘어간 정도가 5년 평균보다 낮아서 실망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월가 추정치 EPS는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아직도 미국 경제는 전혀 침체를 의심할 정도 아니라는 말은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급이 낮은 기업의 부도율 상승이 침체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상당히 관심 있게 보는데 최근에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의심스러운 구간 정도를 아직 가지 않았고요. 저희는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는데 그 중에 BAA 스프레드, 그러니까 회사채 트리플 B에서 국채를 뺀 스프레드가 올라가는 것도 어떤 부분 좀 위기를 말하는데, 왜냐하면 트리플 B하고 국채하고 금리 차가 많이 나면 저게 올라가겠죠. 회사채 스프레드가 올라가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저건 상당 부분 올라가시면, 물론 위험한 구간 정도는 아직 아니고요. 한국도 지금 이제 저희가 법인들 채권을 사주는데 채권 굉장히 좋은 채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저희도
시간이 지나면서 퇴직연금이나 연금 같은 데서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을 30% 이상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30% 자산을 직접 채권을 보유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만큼 좋은 금리들이 나오는 이유는 채권 스프레드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발행되는 물건들은 높은 금리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것들이 흐름이지만 아직 위험스러운 모습은 아니고요. 마지막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실업률이 상승해야 침체가 오는데 보시는 것처럼 현재 실업률은 동그라미 쳐놓은데 보시면 실업률이 돌아서고 나서 그러고 나서 장단기금차 역전과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와 같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여전히 아직도 내려가고 있는 중이고 그 올라간 정도도 심각하지 않죠. 그래서 과거하고는 좀 많이 다른 상태, 그러니까 아직 침체 국면을 예상하기에는 실업률 지표도 상당히 남아있어 보이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선 이번에는 침체가 금융 쪽에서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파이낸셜 스트레스 인덱스라는 거를 보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세인트루이스 연은에서 나오는 파이낸셜 스트레스 인덱스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아예 기준선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금융 스트레스 부분은 낮은 상태다. 두 번째는 이게 연준이 참고하는 금융 여건 지수라는 건데 파이낸셜 컨디션 인덱스 라고 말하는 거고요. 여건 인덱스는 두 군데서 나옵니다. 블룸버그에서 나오고 골드만삭스에서 나오는데 금융환경지수라고도 말하는 이 지수는 현재는 마이너스로 갈수록 타이트해지는데 현재는 여건이 아직도 완화적이라고 볼 만큼 높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침체를 말해주는 데는 신용 문제가 민감한 문제인데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예대율, 신용이나 이런 부분이 아주 건전한 상태고 미국 은행의 예금도 굉장히 높은 상태고 그 다음에 일반 기업의 디폴트 관련된 금리도 낮은 상태고 그 다음에 채권 부도율도 굉장히 낮은 상태라서 미국 경제는 아직 충분히 건전한 상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침체에 관련돼서는 그렇게 걱정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고요.